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오늘 정보는 안심전환대출 진행사항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담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갖고 있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안심전환대출 이미 제가 419회랑 420회 통해서 이게 뭔지를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응용할 수 있는 지금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청이 저조해요. 지금 신청이 되게 저조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빨리 뭐 하나를 캐치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자, 바로 들어갑니다. 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신청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지금 보면은요, 그 16일 기준으로 누적 건수인데 5천 건밖에 안 되고요. 금액은요 4,900억 원입니다. 예산은 25조 원인데 생각보다 지금 신청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현재 지금 받고 있는 게 3억 원 이내의 주택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방 주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3억 원 이내. 서울 수도권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청이 좀 저조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의 어떤 전략? 하나가 생기는 게 향후 금액을 늘려갈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자, 이거 무슨 얘기인지 공문 보고 오겠습니다. 자, 안심전환대출 1회차 지금 받고 있죠? 언제까지예요? 9월 30일까지고 3억 원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에서는 잘 신청이 없고요. 지금 지방 쪽에서 이제 신청이 많아지는 거고 2회차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격 4억 원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예상보다는 신청 건수가 굉장히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면은 여기에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보세요. 공문에 보면은 신청 접수 물량이 25조 원 미달 시 어떻게 돼 있어요? 주택 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지금 상황으로서 미달될 수 있어요. 정말로 25조 원 예산인데 이거 미달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주택 가격을 높여가면서 추가 신청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없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나는 주택이 높아서. 그러면 만약에 미달이 된다 그러면 분명히 주택 가격을 더 높여가면서 추가 신청 접수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걸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게 미달돼서 예산이 남게 되면은 분명히 이거 추가 신청 접수 받을 때 공문 나오면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고금리, 변동금리, 고금리를 이제 제 고정금리로 바꿔줄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시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그럼 안심전환대출이 좋은 거냐? 이거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떤 고민이냐면 그 금리를 본다 그러면요 뭐 3.7에서 4%거든요. 요번에 나온 게. 자, 이건 보고 오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는 저소득 청년층 같은 경우는 3.7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안심전환대출 일반 같은 경우는 이제 4%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는 안심전환대출 같은 경우에는 한 3.8에서 4.0 사이로 보시면 돼요. 일단 저소득 청년 말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건데 지금 만약에 그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거의 6%까지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점점 더 금리는 높아질 거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주담대가 예를 들어서 향후 지금 6%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4%로 낮춰주니 당연히 유리할 수는 있겠죠. 당분간은. 근데 만약에 금리가 하락하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왜냐면 고정금리 장기예요. 30년 장기로 가는 거거든요. 안심전환대출은 최대 30년. 그러면은 그 사이에 금리가 이제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되면은 오히려 4%가 굉장히 높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좋아요. 당장은 좋은데 향후 몇 년간은 아마 안심전환대출이 좋을 겁니다. 근데 장기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좋겠느냐? 요것도 여러분께서 고민해 주셔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안심전환대출 처음 소개해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금리가 높아질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정금리가 좋다 다들 그러셨습니다. 근데 변수가 하나 생겼죠. 코로나19가 빵 터지는 거예요. 2020년도에.
근데 미친 듯이 각국 나라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0.5%까지 내렸어요. 그러니까 주담대가 막 그 당시에 보금자리론 같은 게 막 1%대 나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일반 시중은행 2%대짜리 막 나오고. 그러면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갑자기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탔다가 향후 한 5년 후, 6년 후에 갑자기 금리가 미친 듯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럼 변동금리다 보니까 변동금리는 따라 내려가겠죠. 하지만 고정금리는 4% 아니면 3.8에 딱 고정돼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장은 좋지만 향후 뭐 금리 하락기에는 오히려 금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뭐 안심전환대출 좋다,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사실 아니고, 여러분께서는 명확하게 이게 좋을지 아니면 내가 변동금리로 갖고 할지 좋을지를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개인적 의견은 일단은 저는 고정금리를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내가 이제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플랜을 짤 수가 있거든요. 나가는 이제 이자에 대해서 일단은 플랜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저는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편인데, 사실 지금 상황의 고정금리는 좀 비쌉니다. 제가 봤을 때도 과거에 고정금리 한 2%짜리가 있었어요. 2%대 요런 상품은 참 좋죠. 근데 지금 요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3.8% 고정금리면은 나쁘진 않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만기가 10년짜리라서 이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원리금이 이제 높아지니까. 예. 요런 건 있어도 저는 사실 뭐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거는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30년짜리가 4%면 나중에 금리 하락기 되면은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안심전환대출은 진짜 본인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라고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금리가 출렁거렸을 때, 왜냐하면 차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신 입장에서는 이게 플랜이 안 짜지잖아요. 어떨 땐 막 지금처럼 막 금리가 막 인상된다 그러면 원리금, 금리가 막 원리금 상환하는데 막 2배 덤핑되고 막 이러거든요. 30만원 냈던 분이 60만원 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가게 입장에서. 그래서 정부는 당연히 안정적인 고정금리로 갈아타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심전환대출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팩트를 말씀드리면 진짜 본인의 선택이에요. 안심전환대출은 내가 당장 힘들다, 내가 변동금리가 너무 세서 당장 힘들다, 그러면 사실 안심전환대출을 좀 갈아타셔서 혜택을 보시는 거고, 근데 나는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니, 금리가 더 내려갈 수 있으니, 지금은 힘들지만 금리가 너무 높아지니까 나중을 위해서 나는 그냥 변동금리 계속 갖고 갈래, 이런 분들은 그냥 변동금리를 갖고 가야 되겠죠. 근데 다만 한번 말씀드리면 계속 금리는 높아질 예정입니다.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뭐 금리가 최고치로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오는 하셔야 돼요. 사실 변동금리 갖고 계신 분들은 그게 좀 우려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심전환 대출이 그래서 이제 튀어나온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짧게 갈게요. 저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이제 홍보성이고 이러면 그렇지 않나요? 뭐 홍보하거나 막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막 홍보하거나 그런 사람이었으면 공문에 있는 나온 그대로 안심전환대출 무조건 하세요, 그렇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 아니죠. 팩트만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번에 갈아타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25조 원 예산 제가 봤을 때 미달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예, 워낙 4억 원 이내의 주택이다 보니까 미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미달 난다 그러면 금액을 높여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를 이용하셔야 돼요, 내가 안심전환대출을 활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근데 나는 당분간 나는 버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정말로 변동금리 계속 갖고 가셔도 되고요. 그런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말로 아마 무섭게 금리가 오를 거라서 각오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나오는 안심전환대출은 뭐죠? 이거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입니다. 우대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게 있어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도 있습니다. 일반형. 소개는 안 됐어요, 아직. 내년에 출시됩니다. 일반형은. 그게 뭐냐면 9억 원 이내에. 지금은 완전 정부가 한 9억 원 이내로 보고 있어요. 9억 원 이내의 주담대를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이 내년에 출시가 되거든요. 그게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이에요. 그거 활용하실 분들은 내년에 하셔도 됩니다. 내가 이제는 금액이 주택이 높은 거죠. 가격이. 이런 분들은 내년에 나오니까 요것도 잘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정 패밀리들만 남아 계시고요. 여정 패밀리 아니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정 가족님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이 이제 9월 20일입니다. 9월 말로 이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는 조금 더 우리 여정 가족님들이 부자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는 조금씩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뭐 부동산 대출이라든지 뭐 부동산 정보 조금씩 제가 이제 드리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좀 여러분께 해당되는 게 안심전환 대출이어서 요즘에 하도 뭐 말들이 많다 보니 잠깐 제가 거론해 드렸고, 여러분 우리 여정 패밀리들 항상 잘 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무조건 막 그냥 이해도 안 되고 홍보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막 콘텐츠 만들고 유튜브 하는 사람이라면 뭐 뉴스에 나온 대로 소개해 드렸겠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미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여러분께 이제 팩트,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떻게 될지, 안심전환 대출은 참 지금도 이슈화되고 있지만 더 이슈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사항이에요. 여러분이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에 맞게끔. 그래서 제가 그 기준점을 좀 잡아드렸고, 항상 우리 여정가족님 잘 되라고 정보를 드리니까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거는 물어보셔도 되고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일하시는데 일 열심히 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경제 정보는 챙겨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계속 여러분께 돈 벌 수 있도록, 더 돈 벌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께 뭐 경제 정보, 복지 정보 다 드릴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는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 정보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되시라고 항상 응원해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정가족님들 인사해야 되겠죠?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시죠.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